안녕하세요, 차사남입니다. 새롭게 풀체인지급으로 변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정으로는 5월 말 정도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부분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분 변경이라고 하지만 풀체인지에 더 가깝다는 평이 있습니다. 통상 5년에서 6년 정도는, 길게는 7년에서 8년 정도 한 번씩 바뀌는데요. 이번에 빠르게 변경이 되는 만큼 기존 오너들의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무료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신형 산타페는 플랫폼까지 완전 바뀌는 것으로 기아의 소렌토처럼 3세대 플랫폼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오너들의 불만 중에서 진동들이 많이 느껴진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플랫폼 변경으로 많은 부분의 개선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스트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 만큼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위장막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커진 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넓어진 2열의 공간의 여유로움을 느낄 만큼 휠베이스가 70mm 정도 늘어났고요. 신형 소렌토와 비교를 해보면 약 15mm 정도 길어진 수치이며,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해보면 약 65mm 정도 신형 산타페가 더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국산차는 수입자 못지않은 대기하는 기간이 더 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사전 계약 날짜만 되면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불경기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장거리 이동할 때 더욱 편안한 공간을 요즘은 중요시하는 만큼 자동차 실내 공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이왕이면 더 큰 차, 2열 3열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 패밀리카로도 선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팰리세이드도 계약을 하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신형 산타페의 출시로 어느정도 계약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내 디자인도 크게 변화될 예정이고요. 중앙의 모니터를 보면 8인치에서 10.25인치로 변경이 됩니다. 계기판은 신형 소렌토처럼 12.3인치로 바뀔 예정이고요. 하지만 옵션 선택인 거 아시죠? 합리적으로 선택될 수 있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엔진도 새롭게 개발된 4기통 2.2L 디젤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얹어놓고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맞물려집니다. 블록부터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차세대 심장으로 엔진 내부에 마찰 저감 기술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엔진 무게를 38kg이나 줄여줬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가벼운 차체의 무게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기통의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보일 예정으로 잡고 있고요. 2.0 가솔린 터보를 대신해서 2.5 가솔린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새롭게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신형 소렌토의 하이브리드도 문제가 있어서 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해줬는데 과연 현대에서는 기아처럼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겠죠? 현재 들리는 소식으로는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를 재인증 받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재인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기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센터페시아에서는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고요. 기어도 버튼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맥스 크루즈처럼 독립 시트를 갖추면서 3열 공간을 키워주니까 신형 소렌토보다 더 넓은 공간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기존 오너들의 불만, 아직은 보증기간이 빵빵하게 남아있을 차량인데 이런 부분은 기존 소비자들이 화날만도 합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는 이유는 아마도 해외 판매량에 있어서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42%의 판매 감소에 따른 이유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빠른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시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판매량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차님의 예상도를 보고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면의 모습입니다. 크게 요약을 해보면 더욱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그리고 헤드라이트, 주간 주행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기존 헤드라이트에서 불만 중에서 밤의 시인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불만들이 있었는데 위치 변경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너무 낮은 애매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사용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운전을 하고 있는 기존 오너들의 불만들은 이번에도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후면 부분을 보면 후면 부분에서는 테일램프 디자인의 모습이 더욱 얇아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와이드한 느낌으로 옆으로 더 넓게 보이는 시각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범퍼 하단 부분에 한 줄로 이어지는 리플렉터도 한몫을 더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적인 요소들을 한눈에 보면 자체를 더욱 커 보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우디 Q7을 놓고 보면 테일램프 디자인이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우디 디자이너가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요.
비슷한 형상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아우디 차량에 관심이 있는 만큼 살짝 비교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